자, 고생 많으십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90쪽에 제2절 용도지구입니다. 자, 용도지구 보시기 위해서 앞에 용도구역, 용도지역 내용을 간단히 확인하시죠. 그러니까 용도지역,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에 이름 붙이는 거 400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 용도지역만 그러니까 전국 모든 땅을 4가지, 9가지, 21가지로 구분 지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에 종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4가지, 9가지, 21가지요. 두 번째, 지정의 특례가 있습니다. 뻔한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땅의 이름을 정했죠. 개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할 뭔가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용도 제한. 그러니까 건축물 바닥 130가지 종류, 28가지 용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정해진 것 중에서만 골라서 지을 수 있다. 또 그에 대한 특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요. 건축물 크기 제한을 하는 거였죠. 건축물의 뚱뚱 날씬, 건폐율, 건축물 높고 낮고 용적률을 정합니다. 해상이 있고, 이제 다음에 이제 용도 지구를 보실 거죠. 뭐 이름만 갖고는 내용 차이를 알 수가 없고 그 내용을 보셔야 되겠죠. 용도 지구요. 전국 모든 땅에 구분 지정한 건 용도 지역밖에 없고, 용도 지구는 필요할 때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고요. 필요가 겹치면 한 땅에 몇 개라도 중부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필요한 만큼 정하는 겁니다. 용도 지역이요.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농림지역, 전라북도 김제평야 60km가 하나의 용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이요. 큰 길가 주변으로 한 블럭 20m, 그러니까 30m 중심 상업지역, 그 다음 50m 일반 상업지역. 그러니까 60km가 하나의 용도 지역일 수도 있고 30m로 용도 지역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용도지구 역시 마찬가지죠. 이만큼 필요가 있으면 A지구, 이만큼 B 필요가 있으면 B지구, 한 땅에 C, D 필요가 있으면 한 땅에 C지구, D지구요. 같이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지구요. 용도지구 종류가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게 10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필요하면 더 추가해서 더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10가지 중에서 8가지는 세분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 지방에서 더 추가해서 만들 수도 있다. 용도지구, 땅의 이름을 정합니다. 뭐 하려고요? 행위 제한 하려고요. 어떤 행위 제한이 따를까요? 건축 용도 제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없다고요. 관청에서 정한 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건축 용도 제한, 여기도 건축 용도 제한인데 용도지역, 건축 용도 제한, 이제 그 앞쪽 표에서 보신 게 있었죠. 21가지 용도 지역마다 28가지 뭐 지을 수 있다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니까 전국의 규제가 같은 거죠. 용도 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 이건 지방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방의 문제니까 국토계획법 지방이면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마다 규제하는 내용이 다르다. 그런데 지방 조례에 따르지 않는 것 5가지가 있습니다. 공자집, 고개는 조례가 아니다. 개별 건건마다 다르다. 조례가 아니다. 뭐 전국이 똑같거나 개별 건건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 우선 요 기타 예외 사항은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 조례에 대해서만 먼저 짚고 오시죠. 용도지구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요. 책 3-4장 넘어가시면 97쪽에 3-3번 사항이 있습니다. 그 3-3번 사항 아래 비교한 표가 있는데 서울특별시 수변 경관지구 행위 제한이 있고 97쪽이죠. 그다음에 경기도 가평군 수변 경관지구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한강을 보도록 하죠. 한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기가 남한강, 북한강 만나는 두물머리, 양수리. 정약용 선생님 생가가 있고 그러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요. 이 한강, 서울 쪽 주변으로, 서울 압구정 주변으로, 서울에서 수변 경관지구를 정해서 거기에 대한 무슨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가평군에서 청평의 주변을, 그 주변에 대해서 가평군에서 수변 경관지구를 정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수변 경관지구, 물가 경치를 이쁘게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름이 똑같습니다. 수변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규제 내용이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고요. 완전히 다르다고요. 전혀 다른 겁니다. 서울특별시 수변경관지구, 그 내용은 조례 내용이니까 외우실 내용은 아니고 시험 범위는 아니고요. 동그라미 2번, 072조 2항에 따라
수변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7층 이상의 건축물은 어찌고 저찌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동그라미 3번 수변 경관지구 안에서 6층 이하 건축물로 어찌고 저찌고는 역시 끝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뭐 서울이니까 뭐 7층 이상도 짓고 6층 이하도 짓는데 심의 거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경기도 가평군에서는요. 다음을 건축할 수 없다. 1번부터 16번까지가 있습니다. 제일 아래 두 줄여, 두째 줄여 28가지 용도 중에서 16가지는 지을 수 없다. 규제하는 내용이 전혀 다른 거죠. 여기서 쓰레기봉투, 여기서 쓰레기봉투 전혀 다르죠. 택시 요금 전혀 다른 겁니다. 용도지구 행위 제한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지방마다 규제 내용이 전혀 다르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용도지구는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보시죠. 10가지가 있고 8가지는 세분할 수 있어 합치면 전부 한 24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 전체 다 국가에서 전을 깔아놨다고요. 시장을 열었다고요. 부패를 깔아놨다고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용도지구 지정하실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우리가 이쁜 거 국가에서 법으로 이쁜 거 만들어 놨어요. 이 중에서 골라서 정하시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그 중에 이쁜 거 있으면 골라서 정하고요. 골라서 정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드는 거 없으면 마음에 드는 거 없네? 어떻게 하지? 자기가 만들어서 쓰면 된다고요. 지방에서 만들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용도지구는 애당초 지방정부 차원의 관리를 하는 겁니다. 용도지역 지정변경도 시대기 원칙, 용도지구 지정변경도 시대기 원칙이긴 하지만 이거는 전국 땅을 구분 지정한 거니까 규제 내용을 중앙정부에서 국가에서 관리하겠다는 거고요. 용도지구 지정변경 지방에서 하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지방마다 하는 거죠. 지정변경은 하는데 규제 내용은 용도지구는 지방에서 알아서 하는 거라고요. 지방마다 다르고 그래서 지방정부의 일입니다. 자, 이상이 있고 다음에요. 용도지구는 이름과 내용들이 뭐 그대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뭐 공부하시기가 아주 편하십니다. 객관식 문제에서 틀릴 게 많지 않다고요. 자, 여기까지 전체 바탕을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90쪽 오시죠. 90쪽 2절 용도지구. 동그라미 1번 용도지구는 쉼표요. 이 규제가 있는데 용도지역 규제가 있는데 필요하면 추가로 지정해서 추가로 규제한다. 용도지구는 쉼표. 그러니까 토지의 이용, 개발인지 보전인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해서 전국의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용도지역 제한을 그러니까 전국 163곳 각 특별시광역시 특특 시군별로 각 지역 특성을 살려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방 특성을 살리는 제도입니다.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 지도자, 대도시장이 지정하고요. 동그라미 3번 용도지구는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하고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91쪽이죠. 굵은 1번 용도지구의 종류. 법에 정해진 게 10가지가 있고 필요하면 더 만들 수 있습니다. 1-1번 법에 정해진 용도지구 10가지가 있는데 그 앞글자가요. 그러니까 고경미, 그러니까 취재, 그러니까 보시개, 빵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경미 씨가 마을신문 기자로 일을 하시게 됐다고요. 무슨 기사를 썼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그래서요. 서로들 얘기합니다. 고경미 씨 취재한 거 봤어? 고경미 씨 취재한 거 한번 보시게. 거기 빵 터지네. 모르다고요. 고경미 씨 취재한 거 보시게 빵 터지네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더 새로 만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10가지는 그러니까 여기만 방제지구고요. 다 앞글자들인데 그러니까 이름과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조성, 토지의 고도 이용, 증진을 위해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를 규제한다. 높이를 규제한다. 높이지구가 아니라 고도지구.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 형성한다.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한다. 참고로 미관지구에는 그러니까 어디에 건축물 쓰시고요. 이뻐요. 흙을 이쁘게요. 건물을 이쁘게요. 건물을 이쁘게 하는 게 미관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주락지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취락 아주 센 외놈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말이요. 그러니까 불악도 일본 말이라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는 쓰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법에서 그러니까 상당수의 법에서 불악이라고 하는 외놈말을 없애고 한국말 마을 등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불악 마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지지구 재해를 막자는 거죠. 풍수해 산사태 지방붕괴 재해를 예방해 주셔서 필요한 지구. 보존지구, 그러니까 문화재, 중요시설물,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시설보호지구, 이러저러한 시설들을 보호하자고요.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의 보호, 업무 기능의 효율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개발지능지구, 개발하자는 거죠. 주거, 상업,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방화지구, 화재 예방이죠. 화재 위험을 예방, 그러니까 특정 용도 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뭐 시설이나 용도나 한 단어로 쓰면 더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용도, 건축물 바닥 28가지 중에 뭐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용도지구는 필요에 따라 전국 어디라도 지정할 수 있고요. 용도지역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취락지구만 위에 설명에 있듯이 그러니까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대상이 정해져 있죠. 거기 안에 있는 취락을 정하는 겁니다. 요거를 뺀 나머지들은 필요하면 용도지역 관계없이 우리나라 어디라도 지정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번 방제지구가 있는데요. 워낙 그러니까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그에 따른 기상이변, 재해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자연의 힘을 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리 준비를 하면 자연으로부터 오는 피해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뭐 자연이 피해를 미치는 게 아니라 지구 자체는 돌아가는 하나의 덩어리인데요. 거기 이제 사람들이 그 안에 끼어서 살면서 너무 그러니까 그 방구를 많이 끼고 가스를 많이 내서 지구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 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어쩔 수 없는데 준비하면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요건이 생기면 여기는 지정하자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지도자 도시장은 연안 침식, 바닷가가 깎여 나간다고요. 진행되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다음 지역에 대해서 방지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에는 방지지구의 재해, 저감, 대책, 재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해야 된다. 1번 연안 침식 어찌고 저찌고 2번 풍수해, 산사태 등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해서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뭐 이런 건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방지지구를 지정해야 된다. 뭐 동그라미 2번, 뭐 방지지구에 대한 동그라미 2번, 3번, 4번 이러저러한 그러니까 그 의무 조치 아니면 또 지원 조치들이 있습니다. 1-3번 시도사 대도시장 신설. 고경미 씨 취재한 거 보시게 빵 터지네에서 10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지방에서 필요하면 더 만들어서 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도사 대도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아래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지정 목적, 건축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법에 정해진 용도지구 10가지 외의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뭐 1번, 2번은 읽어보시면 당연한 내용이고요. 3번 해당 용도지역,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않을 것. 여기서도 이미 그러니까 강화하거나 완화한다. 그러니까 개발지능지구 더 크게 개발하자라고. 그다음에 최저 고도지구 이게 최저선이니까 건물 지을 때는 이것 위로 지어라. 개발하는 내용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써진 거 말고 또 뭔가 이상한 걸 만들어서 앞에 있는 용도지역 다음에 있을 용도구역 그런 규제를 싹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만 뽑아주시면 그런 거 다 해드릴게요. 그런데 엉뚱한 짓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구 세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법 개정으로 8가지가 됐습니다. 7가지가 아니라 8가지가 됐고요. 고경미 씨 취재한 거 보시게까지는 세분할 수가 있습니다. 2-1번 용도지구의 세분. 이제 그 뭐 다음 쪽에 이제 계속 내용을 보실 건데요. 그러니까 고도지구의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는 요약한 내용이니까 다음 내용을 보고 오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93쪽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93쪽 보시면 그러니까 고도지구의 그러니까 최고 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 그러니까 최고 그러니까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이게 건축물 높이의 최고입니다. 따라서 건물은 그것보다 낮아야 되죠. 최저 고도지구. 그러니까 토지용 고도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물 높이의 최저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이게 그 지역에서는 가장 최저선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그것보다 높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관지구요. 자연, 수변, 시가지, 자수, 시, 경관이 있습니다. 자연, 수변, 시가지. 자연 경관지구, 자연 나오겠죠. 수변 경관지구, 수변 나오겠죠. 시가지 경관지구, 시가지 나올 겁니다.
우리가 시험 주관식 쓰는 거 아니죠. 자연 경관지구에 대해서 논하시오가 아닙니다. 그럼 주어져 있는 것 중에서 자연도 있고 경관지구, 경관도 써져 있는 것 이름이 뭐라고요? 자연 경관지구라고요. 그걸 뭐 골라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보시죠. 그러니까 산지, 구릉지 등 자연, 경관의 보호,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자연 경관지구일 거고요.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 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수변 경관지구일 테고요.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 조성, 시가지, 도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시가지 경관지구일 겁니다. 객관식이라고요. 다 외우시는 거 아니죠. 다음에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중심지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중심지, 토지 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관리한다. 거기가 중심지이죠. 역사문화 미관지구,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경복궁, 아니면 한국은행 서울역 건물, 한국은행 서울역, 먼저 일본 제국주의가 와서 한국에 있는 걸 싹 뽑아가기 위해서 만든 건물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대한민국 근대 건축의 역사의 한 흐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건물들입니다. 그걸 뭐 싹 철거할 수는 없겠죠.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보존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일반 미관지구, 중심지 역사문화지구도 중심지 미관지구도 아니고 역사문화 미관지구도 아닌 그런 외의 지역에서 미관을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중역1 미관.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자연 취락지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집단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의 이름, 그러니까 내용에 이름에 대한 핵심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연결하면 되는데, 얘는 이름만 갖고는 뒤에 있는 내용하고 바로 연결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얘는 신경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취락지구에, 그러니까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자연 취락지구는 어디에 지정한다고요? 녹관농자죠. 그러니까 주상공이 아닌 땅, 녹관농자입니다. 자연 취락지구는 녹관농자에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에 지정하고요?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다고요. 그러니까 불악 마을이라고 해서 어디 아파트 단지 가서 이 불악 참 이쁘네 그러지는 않잖아요. 저 외곽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취락지구는 녹관농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따로 크게 뭐 틀리지는 않겠죠. 그러면 외우시는 건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외우셔야 되겠는데요. 자, 보시죠. 그러니까 청년총각 혼자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어머니 지난주에 왔다 가셨어요. 앞으로 어머니 2달 뒤에 오신답니다. 그럼 어머니 오실 때까지 청소 안 하고 양말 아무 데나 벗어놓고 설거지 이만큼 쌓아놓고 편히 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취집 계집같이 쓰면 국토계획법 위반이라고요. 자취집을 계집같이 써서는 안 된다. 국토계획법에 써져 있죠. 자취집 계집같이 쓰지 마라는 겁니다. 자연 취락지구는 어디에 지정하고요? 녹관농자에 지정하고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다는 거죠. 이거면 됐고요. 계속 가시죠.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와 자연 방제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예방이 필요한 지구, 그러니까 중심지 쪽이죠. 그게 시가지구예요. 그다음에 자연 방제지구,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지역으로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예방이 필요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광화문요. 비만 오면 무릎이 넘죠. 허벅지입니다. 왜요? 어차피 지대도 좀 약간 낮은 지대인데,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가운데 낮은 곳인데 그 앞에다가 청계천 어항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청계천은 천이 아니죠. 물이 흘러가는 천이 아니라 그 식당 가면은 이렇게 물레방아 들고 붕어 3마리 있고 하는 그런 어항이 있잖아요. 청계천 어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큰 수조를 만들어 놨으니까 물이 오면은 그러니까 더 크게 잠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시설 개선을 해서 물을 뿜어내야죠. 그러니까 펌프로 뿜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는 아직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요. 근데 사람이 들어가면 그 자연의 힘은 이길 수가 없고 다칠 수 있잖아요. 사람 들어가지 말라고요.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예방을 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보존지구,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생태계 보존지구가 있습니다. 역사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보존지구가 있습니다.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공법에서 환경은 그러니까 푸르게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라 주변 환경, 뭔가를 둘러싼 그 주변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일단 보고 나서 다시 와서 설명드리죠. 중요 시설물 보존지구는 국방상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라고요. 혼동하지만 다른 걸 억지로 내가 다른 것을 끼워 집어넣지만 않으면 써진 그대로죠. 중요 시설물 보존 지구는 중요 시설물 보존 지구인 겁니다. 생태계 보존 지구, 야생 동식물 서식지 등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쪽의 역과 이쪽의 역영, 역은 뭐였냐면 역사문화 미관지구였습니다. 이게 있었고요. 다음 지금 또 여기서 보신 거는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인 거죠. 그러면 이름도 좀 약간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 설명에도요. 문화재와 역사문화재 쪽으로 보존 가치가 큰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요.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름도 뭔가 비슷한 글자가 많고 설명에도 비슷한 글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는 뭐 많이 신경을 써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죠. 그냥 공법입니다. 간단하잖아요. 미관지구니까 뭐가 나올 거고요. 미관이 나올 거고요. 보존지구는 뭐가 나와야 되고요. 보존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로 끝났다고요. 그래서 두 가지는 혼동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미관지구는 미관이고 보존지구는 보존입니다. 근데 뭐 지금 이걸 왜 썼어요? 여기 환경 때문에 쓴 겁니다. 환경, 공법의 환경은 푸르게 친환경이 아니라 둘러싼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 전라남도 담양의 소세원 또 아니면은 뭐 서산이나 어디에 있는 김정희 추사, 김정희 선택, 김정희 선생, 옛날 가옥 등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담양에 소세원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를 이제 보러 사람들 많이 오죠. 그런데 그 정자 바로 옆에 소리를 질러봐 질러내 노래방 그 옆에 나이트클럽 이런 거 있으면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관광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 짓지 말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그 건물만 신경 써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까지를 다 신경 써야죠. 그 주변 환경, 얘를 둘러싼 주변 지역까지도 다 신경 쓰자는 그런 환경입니다. 공법의 환경은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건축물, 여기는 시설 및 지역, 그 시설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다 신경 쓴다라고 하는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계속 가시죠. 시설 보호지구요. 시설들을 보호하자는 거죠. 학교시설, 학만시설, 학교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공용시설, 그다음에 공항시설 있습니다. 학공항공 있는 거고요. 학교시설 보호하자, 공용시설 보호하자, 항만시설 보호하자, 공항시설 보호하자. 공용시설이란 청사 등 관청 건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발진흥지구요. 개발하세라고 하는 거죠.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이 있습니다. 주거 목적으로 개발하세, 주거 개발진흥지구. 공업과 유통물류 기능 중심으로 개발하세,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중심으로 개발하세,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두 가지를 섞어서 개발하세, 두 가지 이상형.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 기능 중 둘 이상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다음 쪽 보시면 특정 개발진흥지구,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 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으로 해서 개발, 정비하세가 있습니다. 방화지구와 특정용도지구는 따로 더 세분화하는 게 없고요. 그래서 이상 내용 전체를 다 하나로 요약해 놓은 게 92쪽, 92쪽 제일 아래 표죠. 고경 및 취재 보시게까지는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이르저르하게 세분할 수 있고 몇 번 반복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 표의 셋째 줄이요. 이 세분 이것 갖고도 모자라다고요. 우리 동네는 좀 더 필요한데 그러면 만들어서 쓰라고요. 우리 동네 무슨 경관 만들어서 쓰면 되고 무슨 미관 만들어서 쓰면 되고 얘는 애당초 세분을 해야죠. 특정 용도가 28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들어오지 마라 세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문장이 94쪽에 이어집니다. 94쪽 2-10번 용도지구의 추가 세분. 시도사 대도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시도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 미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용도 28가지 중에 뭐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하는 건 당연히 세분을 해야 됩니다. 굵은 3번이요. 그러니까 용도지구를 정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행위제한 하려고 용도지구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건축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관청에서 규제를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 규제를 어디 차원에서 한다고요? 지방, 조례 차원에서 조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가 있죠. 그러니까 그 94쪽 표요. 그 표의 세 번째 칸에 행위제한, 근거, 원칙, 조례에 정해져 있다. 자, 그런데 5가지는 조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 그다음에요. 순서대로 보면 취락지구는 그 중에서도 자연 취락지구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하고 공항시설보호지구는 항공법에서 정하고 그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으로 정한다. 그거 아닌 것들은 다 조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95쪽이요. 3-1번 용도지구 행위제한 조례에 따른다. 용도지구에서 건축물 급악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광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용도지구 행위제한 조례로 정한다. 3-2번 공자집 고개 5가지는 조례가 아니라고요. 공자집은 개별 법에 따른다. 고개는 개별 계획에 따른다. 일단 보고 설명드리죠. 동그라미 1번 공항시설보호지구는 항공법에 따른다. 비행기 뜨고 내리는데 그게 지방마다 다르냐고요. 김포공항은 비행기가 이렇게 뜨고 인천공항은 비행기가 이렇게 뜨고 사천공항은 비행기가 이렇게 뜨냐고요. 그런 게 아닌 거죠. 다 전국으로 비행기 뜨고 내린 것 그 주변 관리는 똑같이 법으로 해야 됩니다. 자연취락지구는 해당 용도지역에 대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별도의 내용으로 따로 정한다. 이게 뭔 소리래요?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 녹간농자 안에 있는 불악 마을인데 어느 지방에서는 좀 많이 지원해주고 어느 지방에서는 덜 지원해주고 그러지 말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원해주자 그런 뜻입니다. 동그라미 3번 집단취락지구 해당 용도지역에 대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에 따른다. 조례가 아니라 또 일반적인 그 땅바닥 규제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 개발제한구역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동그라미 4번 고도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고도지구를 지정할 때 그 높이도 같이 정하므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5번 개발진흥지구는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이나 관계법률의 개발계획에 따른다. 아무튼 뭐 설명 계속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괄호 2줄이요. 동그라미 1, 2, 3 공자집 법에 따른다. 전국 어디든 규제 내용이 같다. 4, 5 계획으로 정한다. 한 건마다 규제 내용이 다르다. 참고 조문요.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진흥지구 지정 목적 보면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법이 추가적으로 완성되면 따로 나오게 될 겁니다. 다음에요. 참고 조문이 있는데 이쪽 내용은 지금 이제 법이 뭔가가 좀 개정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참고를 해놨는데요. 나중에 법 개정이 확정되면 다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와서요. 3-3번 기타 사항 있는데 기타 사항은 초점 아니고 그 아래 표요. 용도지구 행위 제한 조례로 정한다. 그거에 대한 거죠. 서울의 수변 경관지구와 가평군의 수변 경관지구 규제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고 다음 쪽이요. 98쪽에 이 공자집 고개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보셨죠? 지금 용도지구들이 있습니다. 용도지구 대부분이 있는데 그 대부분 중에서도 따로 구분되는 게 뭐가 있고요. 공자집이 따로 구분되고 고개가 따로 구분되는 거였습니다. 용도지구 행위 제한, 용도지구 대부분은 뭐로 정한다고요? 조례로 정한다고요. 얘네들은 법으로 정한다. 얘는 뭐고요? 건건마다 계획으로 정한다. 건건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요. 공항시설 보호지구는 지방마다 다른 게 아니라고요. 전국이 똑같은 거고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지방에 맡기면 그거는 우리 동네는 돈이 많은데 우리 동네는 돈이 없는데 경우가 너무 달라지니까 여기는 특별하게 전국에서 똑같이 규제를 하겠다. 법으로 정한다. 그겁니다.
고개를 보시죠. 먼저 고도지구예요. 서울을 보면 서울에 남산이 있는데요. 남산 주변에 고도지구가 2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요. 한남동 한강 쪽에서 바라본 고도지구. 그다음에 좀 더 넘어와서요. 해방촌 쪽에서 바라본 고도지구. 서울 용산 쪽에서, 서울역 쪽에서, 명동 쪽에서, 장충동 쪽에서, 또 이제 저쪽 어디에서요. 각각마다 고도지구가 여러 군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지대가 다 다르잖아요. 한강 쪽은 가장 고도가 낮고, 저 명동 쪽은 그래도 좀 더 높고, 장충동 쪽은 더 높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쪽 한강 쪽에서는 여기다 20m 지어버리면 끝까지 남산 꼭대기를 볼 수가 없다고요. 한강 쪽에서는 10m 이하로 지어라. 그러니까 또 이제 거기도 사이사이에 27개가 있는 겁니다. 서울역 쪽에서는 25m 이하로 지어라. 그러니까 저쪽, 장충동 쪽에서는 거기서는 30m 이하로 지어라라고 각각 건건마다 달리 정해져 있는 겁니다. 조례로 한다고 그러면 뭐예요? 서울특별시에서는 이게 특광시군의 조례인데요. 서울특별시 조례가 뭐예요? 대표적인 게 쓰레기 봉투잖아요. 쓰레기 봉투 서울시에서는 똑같이 쓸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군지 아닌지는 모르겠네요. 서울시 택시요금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규제 서울시에서는 똑같이 30m 이하로 한다. 여기도 30m, 30m, 30m. 북한산도 30m, 도봉산도 30m, 관악산도 30m. 그렇게 할 거냐고요? 아니죠. 여기서는 10m로 한다. 여기서는 30m로 한다. 여기서는 25m로 한다. 건건마다 다른데 요 한 건 여기에 용도 고도지구를 정하는 그 도시군관리계 그 건에 높이도 같이 써져 있다고요. 그래서 그 건마다 따로 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글쎄요, 좀 이 얘기를 계속 반복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개발진흥지구예요. 지금 높이가 다르다고요. 그 얘기했습니다. 개발진흥지구예요. 어느 시가 있습니다. 어느 시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뭔가를 여러 가지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거단지를 만들자. 주거. 여기는 산업, 공업단지를 만든다. 여기는 관광단지를 만든다. 근데 여기는 주거와 관광을 섞어서 홈스테이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단지를 만든다. 즉 복합 관광단지를 만든다. 그런데 이쁜 도면 하나, 10도면 안 부럽다. 도면 하나 만들어서 똑같이 적용을 해요? 그게 아닐 거잖아요. 주거단지의 도면이 있고 공업단지의 도면이 있고 관광단지의 도면이 있고 그 다음에 복합단지의 도면이 있고 다 도면이 다른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여기는 A도면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B도면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C도면, 여기는 D도면이 들어가는 거지 똑같은 도면 하나로 모든 단지를 똑같이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단지마다 도면이 다르다고요. 단지마다 도면을 다 따로 만드는 겁니다. 도면 만든 거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지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도면은 다 무슨 이름을 갖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이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건마다 도면이 다 다르다. 개발진흥지구들에 대해서는 그 건마다 따로따로 정한다. 계획으로 정한다. 어떻게 할지는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에 따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상을 바탕으로 보면은 지도로 보죠. 지도로까지 해야 될지는 아무튼 거기까지 안 가도 되겠습니다만. 서울특별시가 있고요. 다음에 어디로 할까요? 부산광역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공자집은 먼저 공자집 A요. 서울의 김포공항이든 인천의 인천공항이든 부산의 공항이든 아니면 속초공항이든 어디든 간에 규제 내용이 똑같다고요. 조례로 정한다. 아까 여기에 경기도 가평군이 있었죠. 경기도 가평군이 있습니다. 여기가 서울특별시면요. 조례, 용도지구는 조례로 정한다. 여기 서울의 용도지구와 다음에 부산의 가평의 무슨 용도지구와 부산의 무슨 용도지구와 다 각각마다 지역마다 다르다고요. 그겁니다. 계획으로 정한다. 건건마다 정한다. 서울의 개발진흥지구를 50개를 정했으면 그 50개 각각마다 도면이 다 따로 나온다. 부산에 고도지구가 20개가 있으면 그 20개 각각마다 높이가 각각 다 다르다. 건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보시죠.
용도지구를 지정했는데 규제를 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를 지정한 겁니다. 근데 규제하는 내용이 뭔지는 모르는 채로 규제하는 내용이 어디에 쓰여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우선은요. 공자집 고개 혀에 붙여두시고요. 공자집 법으로 정한다. 정국이 또 간다. 고개 계획으로 정한다. 건건마다 다르다. 일단 그걸 외워두세요. 외우기는 쉽지 않죠. 그냥 소리내서 자주 해두시고 좀 지나고 공법의 규제 형식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훨씬 나아집니다. 우선은 혀에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여기까지 해서 용도지구 내용을 보셨습니다. 용도구역 또 큰 이어지는 한 덩어리가 되니까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구역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